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파혼하셨다는 애비 신부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남편 될 분께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결혼식 당일에야 알게 되어 파혼하셨다고 하시는데요. 무슨 기막힌 사연일지 지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말로만 듣던 파혼녀가 될 줄은 몰랐네요. 그나마 파혼을 당한 게 아니라 저쪽에서 한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까요? 사실 파혼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식 당일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다니까요. 일단 남자친구와 저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3년 정도 연애 생활을 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를 알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 시간을 함께 보냈으니 남자친구의 거의 모든 것을 다 알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착각 속에서 남자친구와 2년 정도 만나니 결혼 생각이 들더라고요. 1년 가까이 결혼 이야기를 주고받은 끝에 모든 것을 마무리 짓고 결혼식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저는 남친에 대해서 나름대로 철저히 조사한다고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철저하게 조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 나름대로 남친 개인에 대해서, 집안에 대해서 알아볼 만큼 알아보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를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남편 안정된 직장이 있고 수입도 괜찮고 시댁 역시 괜찮았어요. 저에게는 과분하다고까지 생각되는 남친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시댁 간의 사이도 괜찮았어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을 정도죠. 남편이 아무리 좋아봐야 시댁 식구들이 쓰레기면 다 소용없다. 다행히 네 남자친구는 가족들도 다 번듯해 보이니 네가 고생하지는 않을 것 같구나. 남친도 좋고 시댁도 좋다면 어디 가서 이런 사람 또 만나겠어요. 결혼식 직전까지만 해도 저는 행복한 결혼이 될 것으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바로 결혼식 당일에 벌어졌습니다. 결혼식 당일 새벽이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결혼식장에 나가려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아보니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시죠? 오늘 누구누구 씨와 결혼하는 분 맞으시죠? 그런데요, 누구세요? 저 누구누구 씨와 알고 지내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결혼식 당일에 남자친구와 알고 지냈다는 낯선 여자에게서 전화가 오다니요. 하지만 저도 남자친구가 첫 번째는 아니었고 그렇다면 남자친구 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일단 가슴을 진정시켰습니다. 전 여친이 무슨 이유에선가 전화했다고 생각한 거죠. 왜 전화하셨는데요? 사실 모른 척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양심에 걸려서 결국 오늘에야 전화했습니다. 뭐가 양심에 걸린다고요? 누구누구 씨가 어떻게 돈 버는 줄 아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누구누구 씨가 범죄자인 줄 알고 계세요? 뭐라고요? 누구누구 씨 범죄자예요. 지금 결혼식 날 제 남편 모욕하려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못 믿겠으면 한번 제가 말씀드린 곳으로 가보세요. 곧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후 휴대폰으로 파일이 몇 개 오더라고요. 파일 몇 개는 알아볼 수는 없는 것이었지만 알아볼 수 있는 것도 몇 개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다니는 직장에 대한 것도 있고 주소도 있고요. 저도 들어본 남자친구의 회사에 대한 것들도 있더라고요. 못 알아볼 수도 있는 내용도 많았지만 알아볼 수 있는 내용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이더라고요. 이 파일이 사실이라면 남자친구 회사는 소위 불법 사이트였습니다. 차마 이런 곳에 구구절절하게 사연을 쓰기는 어렵지만 감옥과 마땅한 불법적인 물건들을 사고 파는 사이트였던 겁니다. 솔직히 제게 온 파일을 다 믿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파일 내용이 구체적이기도 하고 버럭 의심이 들더라고요. 질 나쁜 장난이나 남친 전 여친의 치졸한 복수로 생긴 일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친 모르게 제 남동생을 불렀습니다. 인생 좀 험하게 살아온 남동생에게 제가 받은 파일들을 보여주니 남동생이 말하더군요. 이거 장난 아닌데? 장난 전화가 아니라는 말이야? 조직이나 장난 전화가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떡해? 내가 알아볼 테니까 일단 결혼식장에 가 있어. 당일이 결혼식인데 집에 처박혀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 별수 없이 결혼식장으로 갔습니다. 마음 졸이며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결혼식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가운데 남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좆됐어.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전화 내용이 다 사실인 것 같아. 누나 남편 될 사람 당장 깜빵 쳐넣어야 할 놈 같은데? 그러면서 남동생은 저도 알아보기 쉽게 정리된 파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심각한 내용이라 그것들을 여기에 쓸 수는 없어요. 남편 될 사람이 범죄자였고 차마 입 밖에 내기 힘든 짓거리로 돈을 번 인간이었다고 말씀드릴게요. 너무 큰일을 당한 탓인지 오히려 사람이 냉정해지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엉엉 울고 뒤엎는 것보다 현실적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모른 척하고 결혼할 수도 있겠지만 범죄자랑 어떻게 함께 살겠어요. 남동생도 자기가 아는 변호사에게 슬쩍 물어봤는데 당장 파혼하라는 말을 들었대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신부화장한 채로 그대로 남친에게 찾아갔죠. 남친은 결혼식 준비 거의 다 끝내놓고 제게 묻더라고요. 오늘부터 내 와이프네. 제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지랄하지 마 새끼야. 놀란 남친에게 저는 문제의 파일이 열린 휴대폰을 들이댔습니다. 파일 내용을 본 남친의 표정이 굳더라고요.
빼박이었던 거죠. 자기 범죄자지? 자기 다닌다는 회사도 범죄 저지르는 데고 남친이 뭐라 짓거렸는데 기억나지도 않습니다. 놀라고 당황해 횡설수설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었던 거로 기억하네요. 그 길로 저는 시댁 식구들 대기실에 찾아갔습니다. 시부모와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에서 남친의 참모습을 까발렸죠. 당연히 난리가 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나 궁금했는데 반응을 보니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시부모 될 사람들은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었지만 증거가 확실해서 함부로 부인하지 못하더군요. 결국 저는 선언했습니다. 범죄자랑 결혼할 수 없어요. 이 결혼 못합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을 끝장냈습니다. 당연히 난리가 났죠. 사회적 거리두기니 뭐니 해도 하객들도 적지 않았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결혼 끝장낸 셈이니까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차마 뭐라 말을 못하더라고요. 범죄자랑 살기 싫다는데 어떻게 반대하겠습니까? 그렇게 결혼은 끝장났고요. 며칠 지나지 않아 남자친구는 쇠고랑 찼습니다. 제가 신고한 건 아니고 다른 누군가 증거를 모아 경찰 신고를 해서 잡혀갔다고 해요. 제가 전화를 해준 여자의 정체는 아직도 모르지만 제게 전화를 해준 여자의 정체는 아직도 모르지만 아마도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모르고 범죄자와 결혼하게 될까봐 호의를 베푼 게 아닐까요? 정체도 모르는 여자분이지만 만나면 감사 인사는 드려야겠어요. 어쨌든 남친이랑은 그대로 끝냈습니다. 지금 남친은 구속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는데 듣자 하니 혈량이 가볍지 않을 거랍니다. 조직에서도 중책을 맡았고 한직도 많아서 최소 몇 년 감옥살이 확정이래요. 듣자 하니 시댁 식구들은 남친의 정체를 몰랐대요. 제가 그랬듯 번듯한 직장에서 멀쩡히 일하고 사는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인지 시댁 식구들은 절 원망하지 않더라고요. 파혼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두고 말이 좀 나오기는 했지만 전적으로 남친 쪽에 과실이 있는 사안이라 결국 비용도 시댁 쪽에서 다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남친과 시댁과도 연락이 거의 끊어진 상태고요. 힘들었지만 그럭저럭 일이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아 다행입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개척해봐야겠죠.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결혼식을 올렸으면 큰일 날 뻔하셨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힘든 일은 있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